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 영장 개요에서 이 우주 모형도, 우주 원리도 이 두 장의 그림을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해 봤고, 이 그림들이 어떻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 차원, 막, 공간, 양자화, 끈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공간, 양자화, 막은 존재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가 차원도 이해 못하고, 공간도 이해 못하고, 양자화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막은 이제 멤브레인, 끈이론 개념을 제가 따다 썼습니다. 그럼 차원에 대해서 한번, 차원에 대한 수학적 및 물리적 정의. 먼저 물리라는 거는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변화의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이고, 차원, 수학에서 공간 내에 있는 점 등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추구 개수를 뜻한다. 아마 이거는 이제 0이죠. 0차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움직이니까 1차원, 이렇게 움직이니까 2차원, 이거 3차원, 이제 4차원은 우리 세계에서 표현 불가능한데 이렇게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게 4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구 개수. 여기서 의문이 바로 나옵니다. 축은 직선 아닙니까? 직선의 개수? 맞습니다. 직선이 없으니까 0이죠. 하나, 직선 하나, 직선 둘, 직선 셋, 이건 직선 넷. 물리는, 이건 수학이죠, 수학. 그래서 수학 및 물리. 물리가 0차원이 정의가 됩니까, 이게? 1차원, 2차원, 모두 설명 불가하다는 거죠, 물리가. 아니, 어떻게, 이제 우리 3차원, 우리 세상은 이게 3차원입니다. 3차원의 관점에서 아니 어떻게 이게 선을 하나 딱 긋습니다. 선을 그으면은 그 선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 두께가 0이라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으면은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는데 0이라는, 가로 길이 0, 세로 길이 0, 높이 0. 이 물리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즉 이게 수학하고 물리하고 차이점이 이게 되겠습니다. 물리는 반드시 보존 법칙이에요. 그리고 변화의 방향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0차원 점이 움직여 1차원 선이 되고, 선이 움직여 2차원 면이 되고, 면이 움직여 3차원 입체가 되고, 입체가 움직여 4차원 입방체가 된다. 이거죠.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공간 차원. 고전 물리학은 물리 우주가 세 개의 차원을 갖는 것으로 묘사한다. 고전 물리학. 그래서 이거. 근데 계속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직선의 세계만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선의 세계만 해석한다. 꼬불꼬불한 세계는 없는가?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왼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할 때 오른쪽으로 움직임은 왼쪽으로 음수만큼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본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자면, 여기를 0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양이라는 거죠. 왼쪽이 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같다. 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론 아니겠습니까? 기준점을 세운다는 겁니다. 기준점을 하나 세우고, 우측을 양이라고 놓자. 좌측을 음이라고 놓자. 양수, 음수. 그럼 상대로, 그럼 절대로는 존재하지 않을까? 절대적 0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보면은, 여기 우리 빨간색 3차원 공간이 이렇게 우리 우주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여기서 절대적 0은 뭘까요? 이쪽으로 보면 0이 없습니다. 절대적 0이. 상대론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다면 빨간색 우리 공간에 수직 방향이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절대적 0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성 이론. 그래서 과연 양방향성이냐 아니면 단일 방향성이냐, 이렇게 보면 양방향성입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보면 단일 방향이라는 거죠. 구좌표계, 상대성, 절대성. 처음으로 시간을 제4차원으로 간주한 것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다. 일반 물리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시간이 4차원이다. 네 번째 차원이다. 이거는 상대성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질문. 절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가? 이 절대 시간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인이 생각하는 시간, 시간이 흘러간다. 절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시간에 대해서 시간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아무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 시간이 존재한다. 왜? 절대론이니까. 절대적 0입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뭐 시간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물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뒤로 가는 시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상대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성이라고 말을 나오는 순간 앞 뒤가 있다는 거죠. 절대성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앞밖에 없습니다. 뒤는 없습니다. 끈이론이나 M이론은 우리 우주가 3차원의 차원 외에 3차원 아원자 규모의 추가 차원을 갖고 있어서 실제의 시공간은 10차원이나 11차원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끈이론 3차원 외에 추가 차원들이 꼬불꼬불꼬불 이 속에 3차원 속에 숨겨져 있다. 끈이론이 되겠고, 차원의 정의를 약간 비틀어서 상위 블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하위 블록의 개수로 정의하면 프랙탈에서도 차원을 정의할 수 있다. 말이 어렵지만 이 경우 차원은 양의 실수 및 연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서 1.73 차원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1.73 차원? 그럼 요게 아닙니까? 여기 1.73. 어떻게 1.73 차원이 존재를 할까? 자, 여기 0이고요. 여기 A가 있다고, A축으로 이렇게 쫙 직선으로 뻗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떤 홀이 있습니다. 양자 홀이죠. 퀀텀 홀이 잡아당깁니다. 이거를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해집니다. 꼬불꼬불해진다. 뭐 사실은 회전입니다. 뭐 잡아당기면서 회전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해졌습니다. 책상 위에 손수건은 직선이었죠. 쫙쫙 뻗은 직선이 꼬불꼬불해졌습니다. 이렇게 꼬불꼬불해지면 이게 몇 차원이냐? 이게 1차원입니다. 직선 1차원. 이거는 직선이 0.73 차원이고 퀀텀 양자화가 0.27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강하다고 한다면 전부 다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직선 없습니다. 양자가 1차원이라는 거죠. 빨간색 방향으로 제가 방금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파란색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게 풀어지는 겁니다. 풀어지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풀어지면 다시 이쪽으로 했다가 다시 또 풀어지면 다시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네, 이쪽으로 가나 수학 답은 두 개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둘 중에 하나가 현실이 정답, 현실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상은 빨간색 세상이고 빨간색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세상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죠. 왜 엔트로피 증가 법칙? 직선이 계속 꼬불꼬불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 양복을 직선으로 빳빳하게 다리지 않습니까? 그 자연 그대로 놔두면 계속 꼬불꼬불해집니다. 양복이. 양복이 왜 꼬불꼬불해지느냐? 이거이지 않겠습니까? 꼬불꼬불한 양복이 저절로 쫙쫙 펴지는 세상도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 파란색의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세상은 직선이 꼬불꼬불해지는 빨간색의 세상으로 시간이 흘러간다. 그것이 바로 시간이 흘러간다. 그의 변화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시간 혹은 절대 변화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양자홀. 양자홀이 차원을 꼬불꼬불하게 양자화시킨다. 이쪽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3차원이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 직선 3차원이라는 겁니다. 이건 직선 2차원이죠. 직선 1차원, 0차원이 되겠습니다. 직선이 없으니까. 근데 다시 우리 세계는 물리는 여기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해야 합니다. 보존 법칙. 2차원이지 않습니까? 이거 높이 어디 갔습니까? 지층기가. 이게 여기에 있어야, 여기에 딱 있어야 보존이 된 거 아닙니까? 축이 보존이 됐다. 보존 법칙이 지차원이 없다는 겁니다. 축 어디 갔느냐? 그래서 이게 3차원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3차원 세상. 이게 뭐냐면, 이게 4차원을 여기 네모 요거를 쭉 잡아당깁니다. 쭉 잡아당겨버리면, 여기가 꼬불꼬불 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그림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를 잡아당겨 버립니다. 이렇게 잡아당겨 버리죠. 잡아당기면 여기 높이가 꼬불찌글찌글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2차원이 됐다는 겁니다. 가로 직선, 세로 직선, 높이는 직선의 관점에서 높이, 찌글찌글찌글해진 높이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양자화. 그 다음 1차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 0차원 모두 다 찌글찌글 했습니다. 직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높이 어디 갔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높이가 에너지로 바뀌었다.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짠 사라졌다. 또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공간은 보존돼야 된다. 보존 법칙, 즉 축 보존 법칙, 이렇게 찌글찌글해져야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그림이 맞는 거죠. 진정한 2차원. 왜? 갇혔습니다. 이렇게 갇혔다는 거죠. 위에 막하고 밑에 막하고 그 사이에 갇혀가지고 원자가 탈출을 못합니다. 위아래로 그냥 좌우 이렇게 2차원으로만 가지 이렇게 평 위로 못 가고 위로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간다는 겁니다. 갇혔다. 이렇게 골짜기 사이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자유롭게 좌측으로 못 갑니다. 우측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X, Y, Z 이렇게 3차원의 세상이 있고 A를 무한대로 잡아 끌어당겨 버린다는 거죠. 어미 양자홀이 A축을 무한대로 잡아 당겨서 그게 중력이고 그 다음에 회전, 로테이션. 그래서 이게 0 혹은 무한대. 우리가 0을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0이 도대체 뭐냐? 그다음에 무한대라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양자호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A가 0 혹은 무한대로 가는 게 이게 바로 그 양자화다. 직선이 원래 A가 직선이었습니다. 직선으로 쫙 뻗어 있었는데 네 번째 축 양자화가 돼버렸다. 그래서 차원 보존 법칙. 리니어 더하기 퀀텀은 6차원이라는 겁니다. 6차원의 근거는 저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게 여기가 리니어 0, 퀀텀 1, 리니어 1, 퀀텀 0. 여기는 리니어 0.73, 퀀텀 0.27. 여기는 리니어 0, 퀀텀 1. 다 1입니다. 이거 합은 1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직선막이 존재한다. 그걸 이제 멤브레인, 끈이론에서 쓰는 용어이죠. 이게 막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막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럼 우측 이렇게 쭉 가면 뭐 막에 탁 충돌하지 않냐? 충돌 안 합니다. 충돌을 하는데 좌측막, 우측막에 충돌을 하는데 그 평균은 가운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동을 다다다다다 진동을 하는데 그 평균은 가운데다. 그래서 우리는 좌측막, 우측막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두께는 원자 두께의 단위 크기이기 때문에 좌측막과 우측막의 두께는 그래야지 갇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탈출을 못 한다는 거죠. 입자들은 업 앤 다운 리니어 막 사이의 양자화된 공간에 갇혀 있다. 이렇게 여기에 2차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양자화된 업 다운 막의 사이에 갇혀 있다. 우리 3차원을 이렇게 표현하면 3차원 사이에 여기 찌글찌글한 요 영역 사이에 갇혀 있다. 이거를 찌글찌글한 걸 펴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E는 MC의 제곱이 조금 한번 좀 설명을 해보자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는가? 질량이 에너지로 짠 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짠 하고 바뀐 거죠. 앞서도 설명했듯이 답은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답은 두 개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가 진실이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여기 반대 세상에서의 진실입니다. 이건 우리 세상에서의 진실. 하여튼 답은 두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답은 두 개가 나오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 답 하나.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뀐다. 답 둘. 둘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이것은 무슨 관점이냐면 오직 3D 관점입니다. 3차원 세상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가정을 해보죠. 4차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뀐다라고 말이 됩니다. 근데 4차원 우주가 존재한다. 4차원 세상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질량이 우리 세상을 탈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에서 에너지가 우리 세상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여기 우리 세상에 질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빨간색 우리 공간을 질량이 탈출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막을 탕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에서 에너지가 평 하고 우리 세상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게 4차원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수학적으로 질량이 뿅 사라지고 에너지가 우리 세상에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다고 해도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E는 mc의 제곱, 뭐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거 수학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질량이 어떻게 에너지로 바뀝니까?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그 순간순간 그림을 한번 그려봐 달라. 그림이 그려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차원 양자화의 법칙. 직선 차원이 계속 꼬불꼬불해진다. 빨간색 방향으로 간다. 그 법칙이죠. 왜? 우리가 빨간색이 정답이니까. 그 차원을 양자화 시키는 거는 양자홀 가족이 되겠습니다. 어미 양자홀이 A번 네 번째 축을 꼬불꼬불하게 양자호로 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 할미 양자홀이 다섯 번째 축 B축을 양자화를 시켰고, 여기 어마어마하게 큰 그 증조 할미 양자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것이 C축을 꼬불꼬불하게 양자화를 시켰습니다. 우리 세상은 빨간색으로 가는 세상입니다. 파란색으로 가는 세상을 취하면 반대의 개념. 쉽게 설명하자면 이건 블랙홀이 블랙홀이 지배하는 세상. 쉽게 설명하자면 얘는 화이트홀이 지배하는 세상. 3차원 더하기 2.6차원은 몇 차원이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3.0 더하기 2.6차원은 2.8. 왜? 중간 평균이니까. 이렇게 2.8이라고 답변을 하면은, 그럼 2.8차원이 3.0차원, 2.6차원과 3.0차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거죠.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예를 들어서 2는 mc의 제곱, 둘 다 답이라고.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다. 둘 다 답이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역방향이 가능하다. 그것이 이제 등엔트로피고, 2.7이라고 답변을 하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2.7이라고 답변을 하면 0.1만큼 평균에서 0.1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양자화가 돼버려가지고 반대로 못 간다는 거죠.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8은 양방향성, 2.7은 단일 방향성, 2.7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차원 양자화 법칙이 되겠습니다. 직선막을 한번 양자화 시켜보자. 이것이 이제 핵심 제 우주론에서 아주 쉽게 설명하는 핵심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거 막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막이 6차원으로 쫙 뻗어 있는데, 이제 그 손수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손수건이 책상 위에 평평하게 직선으로 쫙 펴져 있습니다. 거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놓고 뺑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가 직선이에요. 여기 직선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쭉쭉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손수건이 2차원이었어. 2차원이 가로 세로 직선.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선이. 이쪽 방향으로는 이렇게 양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물리학에서 양자화가 도대체 뭘까? 연속적으로 보이는 양을, 원래 연속이에요. 컨티뉴스입니다. 쫙 뻗어 있는데 자연수 1, 2, 3, 4 하나, 둘, 셋, 넷로 셀 수 있는 양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뜻한다. 양자화란 결국 정수배 1, 2, 3, 4 엄격히 띄엄띄엄인데 아주 엄격하게 딱딱딱딱 끊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이쪽으로 가면 실수입니다. 실수. 연속우 세개. 이쪽 한 개. 여기 한 개이지 뭐 한 개죠. 한 개, 두 개, 세 개. 띄엄.
이것이 양자화가 되겠습니다. 공간이 도대체 뭘까? 공간. 이게 공간이라는 겁니다. 공간. 이게. 즉 골짜기죠. 이렇게 골짜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 사이에. 보면은 골짜기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직선. 이렇게 쭉 직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이죠. 가로로 세로 높이 직선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양쪽에 폭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왼쪽 영역이 있고 오른쪽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원자 두께이기 때문에 참 희한한 알 수 없는 왜 원자 두께이냐? 얘가 어미 양자홀이 이게 어미 양자홀 엄청나게 강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막을 두두두 압축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엄청나게 세게 말아버립니다. 말아버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딱 붙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말아버렸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딱 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n극이 n극 좌측 막도 n극이고 우측 막도 n극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즉 같은 극이기 때문에 붙지가 않는다는 거죠. 약간 떨어지게 된다. 그 약간이 예를 들어 원자 두께 정도 간격이 있다는 거죠. 폭이 있습니다. 이 폭을 참 이해는 못하고요. 예, 그다음 높이가 있죠. 이렇게 없는 높이가 생겼습니다. 분명 책상 위에 손수건은 평평했습니다. 높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높이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높이가 도대체 뭘까? 이게 다 해석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공간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뜻한다. 공은 우리 말로 비었다는 거 아닙니까? 텅 비었습니다. 간은 뭡니까? 간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간격이죠. 간격 아닙니까? 간격에 진짜로 텅 비었습니다. 예, 공간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이 아주 잘 지은 것 같은데 이거 간격이죠. 간격. 좌측 막이 있고 우측 막이 있고 그게 간격이라는 겁니다. 그 간격은 진짜로 텅 비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간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있다. 그게 아니라 막이죠. 막. 좌측 막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왜? 이거 어미 양자홀이 똘똘똘 말아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여기에 응축이 되어 있겠습니까? 우측 막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공간에는 에너지가 없는 것 같다. 말 그대로 텅 빈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공간은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걸 뜻한다. 우리는 오직 XYZ 수학적 좌표계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XYZ 우리는 이쪽 세계만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쪽 세계만. 좌측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측을 이해를 못합니다. 높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높이가 연력학입니다. 온도 얘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고 즉 우리는 직선의 세계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양자화된 막을 접촉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럼 여기서 요만큼 가면은 여기 막에 접촉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원자입니다. 원자가 이렇게 진동을 다다다다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은 이해 못하죠. 원자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래서 이게 좌측 막이 있고 우측 막이 있고 이해를 못하고 또 왜 딱 붙지는 않습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윗면 이것이 윗면이 n극이에요. n극. 그리고 우리 세상은 n극. 우리 세상은 n극입니다. 빨간색이다.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 표면 손수건의 윗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윗면이잖아요. 윗면도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과 빨간색은 안 붙는 거죠. 눈곱만큼이라도 떨어지게 됩니다. 앞면은 우리 세상의 n이고 뒷면은 반대 세상의 s이다. 여기가 n극입니다. 빨간색. 앞면 전체가 빨간색이에요. n극. 뒷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뒷면이 s극이라는 거죠. 그럼 앞면 여기가 이렇게 앞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뒷면은 뭐냐? 여기 다음 골짜기. 요 골짜기의 안쪽, 뒤쪽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를 우리가 공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요쪽 세상을 여기를 우리가 공간이라고 부르면 요거의 속쪽엔 그럼 반공간이 되는 거죠. 그럼 공간에 뭔가가 살고 있다면 이거 반공간? 반공간에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그거는 제 양자얽힘에서 제가 반공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막의 두께는 뭐냐? 여기 지금 여기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손수건의 두께.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손수건에 두께가 있습니다. 그 두께 안에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대체 뭘까? 딱풀이라는 딱풀. 풀입니다. 풀이 있습니다. 그러면 N과 S죠. N과 S를 연결해주는 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력자다. 중력자가 아니라 중력선이 되겠죠. 중력선의 존재가 이렇게 설명을 방금 제가 했었고, 막은 중성이다. 중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앞면도 있고요, 뒷면도 있고, 딱풀로 이렇게 두께, 중력선, 딱풀로 딱 N과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은 중성이 되겠습니다. 동전 밑에는 거대한 책상이 존재한다. 이게 어미양자홀입니다. 어미양자홀. 이게 우리 우주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주가. 그럼 여기 동전 밑에는 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탁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선 동전을 한번 살펴보죠. 동전을 보면은 이쪽 방향, 우리 세상의 수직 아닙니까? 이게 중력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딱풀, 아까 얘기했던 중력선. 이렇게. 중력선으로 얘를 잡아당깁니다. 원자를 어미양자홀 쪽으로 잡아당긴다는 거. 이게 바로 중력이다. 그러면은 즉 수직이죠. 어미양자홀의 수직 방향. 그럼 할미양자홀의 수직 방향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즉 책상의 수직 방향입니다. 그럼 할미양자홀이 뭔가 원자에다가 어떤 영향을 끼쳐야만 합니다. 근데 어미양자홀 이게 가로, 세로, 높이 이건 알파예요. 알파 A 네 번째 축입니다. 얘는 다섯 번째 축이라는 거죠. 네 번째 축은 중력을 일으킨다. 다섯 번째 축은 수직이죠. 수직.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다. 다섯 번째 축은 연력학이라는 겁니다. 온도가 이게 온도라는 거죠. 이게 또 연력학 제0법칙 탈출 못하죠. 왜? 막혔으니까. 이게 0켈빈.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가 좌측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못 날아가는 거죠. 이쪽으로. 좌측과 우측이 막혔습니다. 막으로. 그러니까 에너지는 보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존. 에너지는 우리 세상, 우리 공간에 갇혔다는 겁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똘똘똘 말고 있다는 거죠. 말리는 세상입니다. 방향성이 우리 세상의 변화의 방향성은 똘똘똘 말리는 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막을 이해할 수가 있느냐? 개미가 있습니다. 탁자에 책상에 개미가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은 아무것도 없구나, 뻥 뚫렸구나라고 생각할 거면, 그런데 그 개미 밑에는 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미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개미는 이 탁자를 이해하지 못한다. 역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인간도 이 좌측에 막이 있고 우측에 막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같은 논리로 우리 차원 이외의 차원, 네 번째 차원, 다섯 번째 차원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다. 그 말이 막이 존재해야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됩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태양이 있죠. 이게 지구가 허공에 붕 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허공에 붕 떠 있습니까? 태양의 중력에 끌려가지고. 그럼 태양은 왜 허공에 붕 떠 있습니까? 허공에 붕 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허공에 붕 떠 있는 이유, 이 막이 있기 때문에. 이 막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뿅 하고 이렇게 부딪히겠죠. 근데 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허공에 있다는 거죠. 이거 허공입니다. 막이 존재해야, 멤브레인 해야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공간 BC는 어떤 모양으로 양자화되어 있을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을 XYG라고 이쪽이 XYG죠. XYG 공간에 또 제가 좌측막이 있다, 우측막이 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골짜기 하나가 이렇게 있고 우리는 이 골짜기 사이에 갇혀 있구나. 이 A라는 막이라는 거죠. A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A 속에는 B라는 막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B라는 막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 모양이 어떻게 있을까? 그러면 B라는 속에는 또 C라는 여섯 번째 차원이 또 꼬불꼬불하게
C 여기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단순하게 그렸지만 이게 사실 단순하게 그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단순하게 그릴 수밖에 없지만 이제 이거는 수학으로 문제를 풀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원 수학, 양자화 수학 이렇게 공간 빛은 어떤 모양으로 양자화되어 있을까? 이렇게 꼬불꼬불 하게 되어 있을까? 아니면 꼬불하게 이렇게 꼬불 이렇게 되어 있을까? 막이 어떤 것에 의해 뚫려질까? 자, 요게 여기 이렇게 오다가 여기 막을 팡 뚫었습니다. 뚫려질까 막이? 예, 질문입니다. 만약에 앞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게 안 뚫린다는 거죠. 안 뚫리면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갇혔습니다. 근데 뚫어버리면 이거 에너지 보존 법칙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틀리게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질량이 제가 개요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질량이 탈출을 한 겁니다. 여기서 출렁하겠죠. 막이 출렁하면서 에너지가 평하고 우리 세상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E는 mc의 제곱. 이거는 이제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 맞습니다. 질량이 우리 세상을 평 탈출하고 에너지가 우리 세상으로 평하고 튀어나온 게 되겠습니다. 그럼 막은 어떤 경우 막이 이렇게 뚫릴까? 뭐 그거에 당연히 핵분열 혹은 그 원자탄 등등 원자 가속기, 입자 가속기, 원자 가속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자 가속기 등등 그 미시 세계의 강력한 에너지를 충돌을 할 경우 당연히 막이 뚫리게 되는 우리 세상, 우리 거시세계에서는 막을 뚫을 수는 없고 거시세계에서 막을 뚫으면 SF 영화가 되는 것이고 자식 양자홀은 양자화된 우리 공간을 수직으로 또 양자화시킨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지금 어미 양자홀이 공간을 양자화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꼬불 이렇게. 근데 여기 또 자식 양자홀 있지 않습니까? 자식 양자홀 은하 중심 여기가 이제 은하가 이렇게 있고 나선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초거대 블랙홀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자식 양자홀이다. 자식 양자홀이 막 또 이렇게 공간을 똘똘똘똘 이렇게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원래 차원과 차원은 수직입니다. 수직 방향으로 자식 양자홀 이렇게 말렸죠. 차원이 똘똘똘 말린 거를 수직 방향으로 또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릴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일반인은 상상 불가하고 이건 수학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퀀텀 양자화라는 거죠. 이게 꼬불꼬불한 것을 양자화라고 하고 그러면 반대의 세상은 어떻게 될 거냐? 꼬불꼬불한 게 쫙쫙 펴지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질문 하나 하자면 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공간, 천을 똘똘똘 말고 있는 사진 같습니까? 아니면 말린 그 천이 쭉쭉 펴지는 사진 같습니까? 판단 불가입니다. 왜? 정지가 됐기 때문에. 정지이기 때문에 답은 두 개라는 겁니다. 답은 두 개로 나온다. 똘똘똘 말리는 것도 맞다. 쭉쭉 풀어지는 거, 펴지는 것도 맞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이거 둘 다 답이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은 이 어미 양자홀이 똘똘똘 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의 방향이죠. 그것을 퀀텀 양자라고 표현하자면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단어 그냥 런텀 L이라고 쓰겠습니다. 왜 L? 라인, 리니어, 직선, 반대의 세상 쭉쭉 펴진다는 겁니다. 꼬불꼬불한 게 쭉쭉 펴져가지고 직선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세상이고 우리의 반대의 세상을 런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자화라고 부르면 이것을 직자화 L이 있는 것을 직자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마 외우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Q니까 서클이다. 서클 꼬불꼬불해진다. L이지 않습니까? L 딱딱 직각이 됐네요. 쭉쭉 직각으로 쭉쭉 펴지는 모양. 오소고널 라인. 기타 이런 세부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저 뒷동영상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끈이론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 끈이론. 잘 아시다시피 이거 스트링 시어리. 이게 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작은 가장 근본 단위가 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거 끈이론이고요. 뭐 열린 끈이 있고 이렇게 닫힌 끈이 있고 열린 끈이 있고 닫힌 끈이 있고 과연 이렇게 있을까? 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열린 끈과 닫힌 끈. 끈이론에서 주장하는 건. 그런데 저는 끈이 있는데 끈이론과 유사합니다. 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끈이 똘똘똘 말렸다. 이게 지금 입자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파선이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입자 아닙니다. 왜? 열렸기 때문에. 열렸는데 어떻게 입자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파선 아니죠. 똘똘똘 말려 있는데 이게 바로 입자성과 파동성. 이게 쭉 펼쳐집니다. 풀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탁 풀어지는 거죠. 풀어지면 파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는 열린 입자인데 입자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탄생했느냐? 이것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디서 탄생했느냐? 얘가 툭 칩니다. 툭 치면 툭 끊어진다는 거죠. 제가 설명했듯이 이게 중성입니다. 중성이 있는데 이게 툭 치면서 툭 끊어지면서 얘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또 중력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게 바로 미세 조정, 파인 튜닝. 이것에 대해서는 저 10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차원이 있다. 근데 우리가 직선, 리니어 쫙쫙 뻗은 x, y, g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데 거기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꼬불꼬불하게 숨겨진 차원이 있다. 이것도 역시 쫙쫙 뻗었는데 차원이 이렇게 있다. 이거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이렇게 차원이 있다고 꼬불꼬불하게 비슷합니다. 다중우주. 이건 막우주론이겠네요. 막이라는 게 있다. 막우주론. 이게 막입니다. 우리 우주는 이 막이라는 막의 멤브레인 갇혀 있다. 제가 설명했듯이 근데 이거는 평편이죠. 우리 우주는 위엔 막, 밑엔 막 사이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위엔 막, 좌측 막, 우측 막 사이에 갇혀 있고 원이라는 겁니다. 어미양자홀이 원이니까. 그래서 이거 다중우주. 이거 다중우주. 1번 우주, 2번 우주, 3번 우주. 저 우주론도 마찬가지. 멀티버스. 다중우주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우주고요. 이 우리 우주가 4차원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있겠죠. 다중우주론 철저하게. 모든 것이 안정적이다. 모든 우주가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미양자홀, A 우주의 어미양자홀, B 우주의 어미양자홀, C 우주의 어미양자홀 모두 어미양자홀이 절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세조정이라는 겁니다. 어미양자홀이 미세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우주는 아름다운 우주가 된다. 끈이론에서 이렇게 우주를 아름답게 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아니죠. 그림, 끈이론하고 반대되는 그림입니다. 끈이론은 이거를 엄청나게 무수한 개수 초끈을 조합하여 우리 우주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우주가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조그만한 거 얘를 막 조합을 시키겠죠. 제가 이제 끈이론은 모릅니다만 상상을 해보자면 이거를 막 조합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작은 게 조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우리 우주가 만들어지느냐?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10의 500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0의 500승의 조합의 개수가 있는데 그 중 한 개가 우리 우주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우주들, 기괴한 우주들입니다. 한 개가 딱 우리 우주,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잘못된 거죠. 한 개만 아름다워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기괴한 우주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끈이론, 아주 이것을 조합을 하면은 우리 우주가 우리 10의 500승계의 조합의 개수 중에 한 개의 우리 아름다운 우주가 만들어진다. 저는 절대 지배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체, 그 어미양자홀. 여기서 ER은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절대 지배자, ER은 절대 지배체는 없습니다.
이는 오브젝트를 뜻하는 단어. 이 단어는 제가 새로 만든 단어고요. 차원, 10차원, 11차원, 12차원이다. 저는 6차원이다. 6차원은 저 바로 뒷동영상에서 왜 6차원인지 설명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절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시간. 다시 이 그림을 보자면 당연히 절대 시간, 얘가 절대 시간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변화. 절대 변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 변화가 있죠. 상대 변화는 너를 봤을 때 너가 이렇게 변하더라. 그럼 너가 나를 봤을 때 나가 이렇게 변한다. 상대 아닙니까? 아니 뭐 있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다 없다. 만물이 없습니다. 만물이 없어도 변화한다는 거죠. 공간이 가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계속 똘똘똘 말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변화, 즉 절대 시간이 흐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가 있습니다. 반대편에 외계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인, 외계인, ET가 있습니다. 여기의 시간이랑 당연히 같지. 다르겠습니까? 물론 중력 레벨에 떨어지면은 시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건 상대 시간이고 절대 시간. 왜? 어미 양자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시간이나 여기 절대 시간이나 여기 절대 시간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성 이론이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elative time, 상대 시간이란 상수입니다. 상수 빼기 그래버티라는 거죠. 중력. 상수 빼기 중력은 상대 시간. 상수라는 말은 절대 시간, absolute time.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절대 시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만큼 여기 조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푹 들어가면 중력이 그만큼 세집니다. 왜? 어미 양자홀이랑 얘랑 가까워졌으니까 중력이 셀 수밖에 없고 그만큼 변화가 느려졌다는 거죠. 그만큼 이 행성의 시간 변화가 그만큼 느려졌다. 왜? 중력이 세지니까. 방금 그거는 이제 제8장 절대시간, 절대성 이론, 상대시간,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수라는 거죠. 이게 구체, 반지름 상수입니다. 중력과 상대시간, 절대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동일하다. 끈이론에서는 이제 블랙홀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블랙홀 다루어야 하죠. 근데 블랙홀이 한 번 더 뻥 터지면 양자홀이 탄생한다. 제가 개요에서도 잠시 설명했듯이 이 블랙홀이 이게 블랙홀입니다. 이 감마가 터져야만 하겠습니다. 감마가 뻥 터지면 아무것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양자홀, 이것이 블랙홀. 이것에 대해서는 또 뒷동영상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멀티버스, 다중우주인데 아주 불안정한 다중우주. 저는 모든 다중우주가 모두 물리학 법칙이 똑같다. 모두 안정적이다. 리니어 멤브레인. 과연 리니어 멤브레인일까? 그러면 여기 좀 큰 우주, 거시 우주.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거 리니어라고 지금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직선이죠, 직선. 근데 요 속에는 아주 꼬불꼬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주 원자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세계. 참 희한하게 막 왔다 갔다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직선이 어떻게 이렇게 그 울퉁불퉁한 미시 세계로 가면 울퉁불퉁해지느냐? 즉 무슨 재주로 이 직선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었느냐? 그 재주가 뭐냐? 비법이 뭐냐? 제 주장은 저의 우주론 무조건 질문을 하면 이게 어미양자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어미양자홀 때문입니다. 이 어미양자홀이 이렇게 직선 꼬불꼬불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꼬불꼬불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하나 탁 쳐요. 탁 치면 여기를 탁 치겠습니다. 탁 치면 여기가 툭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요만큼이 툭 끊어집니다. 끊어져가지고 똘똘똘 말린다는 거죠. 왜 말리느냐? 제가 개요에서 설명했듯이 어미 양자홀이 이렇게 자기장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우주로 얘가 빛의 속도로 휩쓸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빛의 속도로 휩쓸어 버리니까 얘가 똘똘똘 말리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뒷동영상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퀀텀하이즈 멤브레인이다.
양자 퀀타이즈드 멤브레인이다. 멤브레인이 있는데 원래 직선이었습니다. 직선이 꼬불꼬불하게 양자화가 되었습니다. 이거 수학이죠, 수학. 스트링 시어리는 아주 수학에 큰 공헌을 한 초고급 수학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려보자. 논리적 모순이 없게끔 그림을 잘 그려보자가 이제 제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림이 왜 그려지느냐? 또 답은 어미양자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미양자홀이 절대 지배하지 않습니까? 절대 지배하니까는 모든 게 그림이 그려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답은 두 개가 아니다. 물리학에서는 제가 물리학은 모르지만 답이 두 개로 나오는데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 직선 차원이 있고 양자화된 차원이 있고 차원 보존 법칙, 그 두 개의 합은 상수 6차원이 되겠습니다. 멤브레인이라는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접촉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상한 막이 있다. 그러니까 질량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량 얘기는 저 뒤에 동영상에서 하고, 스페이스 공간 말 그대로 텅 비었다. 양자화, 어미 양자홀이 똘똘똘 만다. 끈이론과 절반 정도 유사하다. 본 우주론은 보존 법칙과 변화의 방향성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는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